그 오늘은 우리 페노가 네. 페노의 시선으로 달라진 이 김민재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뭐 차근차근 분석을 해준다고 합니다. 페노를 뭐 저희가 이거 써먹으려는 거 아니고 네. 우리가 어제 우리끼리 했으니까. 이거 이제 그 우리 피디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 똑같아요. 단계도 똑같아. 3백에서 김민재가 왼쪽에 나와서 올라가서 하지마. 그 내가 읽을게. 아예 똑같아. 알았어. 자 어제 나 좀 쉬고 있을게. 그냥 새벽에 축구 전문가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해. 네. 자 백스리에서 이제 김민재 선수의 활용법이 좀 달랐죠. 박진섭 선수를 이게 있나? 그 어제 그 위치가? 예, 박진섭 선수를 이제 중앙에 두고 좌측에 김민재 선수, 우측에 이제 이한범 선수를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김민재 선수를 이제 왼쪽에 배치해서 뭐 달라진 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김민재 선수 왼쪽에 배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요 부분을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네. 기본적으로 김민재가 왼쪽에 나오는 게 이제 아무래도 저 실험을 한 거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예. 요 시험이 어쨌든 어제 꽤나 괜찮았다. 어허.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가운데 있을 때의 장점도 있고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때의 장점도 또 다르죠. 예. 이제 아무래도 좀 가운데 있으면 이제 좌우에 있는 3백이 어쨌든 왼쪽 오른쪽이 더 많이 튀어나가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뭐 미넨에서도 김민재가 가운데 있을 때는 오른쪽에 우파메카노나 예. 타, 왼쪽에 이제 뭐 스타니치나 이런 선수들이 튀어나가고 김민재가 이제 왼쪽에 있을 때는 가운데 이제 타가 중심 잡고 김민재 튀어나가는 약간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 지난 그 파라과이전도 박진섭이 이제 가운데 있으니까 김민재가 튀어나가는 수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 예. 이게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황인범, 김진규 저 이제 라인 자체가 수비적으로 단단한 라인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황인범과 김진규가 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예. 혹은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 그 뒷공간을 김민재가 달려나와서 커버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 예. 그리고 이제 김민재의 장점도 거기서 잘 발휘가 되면서 오히려 브라질전보다 김민재의 움직임도 더 좋아 보였다. 예.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이 조금 네네.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달려 나가면서 이제 볼을 전개하는 장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그 파라과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되게 밀집해 있었잖아요. 거의 한 10명이 다 뒤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백스리 했을 때 뒤에 수비수 3명 있으면 비효율적이죠. 네. 누군가는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수비를 끌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김민재를 왼쪽에 두니까 가능해졌다. 볼 끄고 올라오는 장면이 좀 있었다. 요건 이제 그 나폴리에서 김민재가 많이 보여줬던 겁니다. 예. 김민재가 쭉 달려나가면 라흐마니가 뒤에 있고 김민재가 달려나가면서 공격에 도움을 주는. 지금도 이제 달려나갈 때 그 김민재 선수 앞에 저 왼쪽 장면에서 저 파란 색깔 이 선수들이 김민재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김민재가 달려나가는 순간 약간 김민재에게 시선이 쏠리죠. 그럼 자연스럽게 김민재에게 시선이 쏠리는 순간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좀 공간이 나는. 예. 이런 이제 과정들이 김민재를 좀 올렸으니까 나쁘지 않더라. 요 과정이 어쨌든 좋았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쓰려고 그 실제로 저 황인범 선수를 되게 활용을 많이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나 황인범을 3백이지만 내립니다. 한 칸. 공격할 때. 그럼 이제 수비가 4명이 되잖아요. 그럼 김민재가 조금 더 올라가게끔 측면에 두는 거죠. 네. 3백에서.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이 다음 장을 보면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민재가 올라가 있으니까 한 명이 김민재에게 붙었죠. 예. 그 김민재에게 붙으니까 이제 김민재 앞에 있었던 이명재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앞에 있는 이명재에게 또 수비가 하나 붙고 그러면 달려나가는 엄지성에게 공간이 난다. 저거 엄지성 선수에게 쳐다봤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뛰어나가는 엄지성. 그래서 엄지성 선수가 저기서 이제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수비가 무너졌었던 이런 과정들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김민재를 올려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가운데 만약에 수비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김민재 말고 뒤에서 누군가 커버를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박진섭 선수가 가운데 있으니까 나름 괜찮아요. 박진섭의 뭐 장점이 어차피 수비적인 거다 보니까 박진섭 선수가 뒤에서 중심을 좀 잘 잡아주더라.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우리 페노가 공격적인 부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이게 딱 튀어나와서 끊는 장면. 그렇죠. 네, 그런 장면도 그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예. 요게 이제 딱 그걸 의도가 된 장면이죠. 저 앞에 아쉬웠죠. 우리가 맨 우리 위쪽에 있는 그 보면 앞쪽에 3명이 있어요. 공격수 3명. 늘 우린 달려나가요. 네. 3명 달려나가고 뒤에 2명 있습니다. 미드필더. 거기도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명의 미드필더 뒤로
상대 공격수가 내려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 선수를 이제 김민재가 뛰어나오면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뺏었죠. 그렇죠. 이제 약간 처참하게 저 선수가 나동그라지는. 심지어 저 선수 세리에에서 뜁니다. 예. 세리에 선수에게 또 가차 없이 이제 뭐 참교육하면서 받아서 연결. 저게 이제 마지막에 오영규 선수의 터치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저런 장면을 이제 보면 이제 봤을 때 예. 김민재의 뭔가 최대 장점을 끌어올리기에는 가운데보다 왼쪽에 있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런 것들. 예. 동의. 동의하는데 그 하나는 그 어제 뭐 개인 실수들 뭐 이거야 뭐 개인적인 실수들이니까 수비 쪽에서. 근데 압박이 강도가 상대가 셌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제 파라과이는 이유는 모르겠어. 감독도 찾아봤더니 그 얘기는 하대. 체력적으로 너무 다운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해서 일본 경기를 하고 그 경기에 피로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경기를 치렀다는 거야. 감독이 얘기야 그냥 파라과이 감독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공간을 넓게 열어줬어요. 예. 너무 심할 정도에서 후반에 한 중반 정도 이후에 조금 올라올 때 빼놓고는 공간이 너무 넓고 압박이 안 되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압박이 안 되니까 뒤가 되게 자유로웠어. 우리의 백스리는 거의 위협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뭐 이 김민재 선수의 강점들, 스타일들이 좀 부합할 수 있지.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정말 압박이 강하게 들어와서 그랬을 때도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김민재가 튀어나갈 때 이게 되려면 뒤에 있는 커버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죠. 이한범과 박진섭 선수가 우리가 월드컵 레벨에서 조금 더 센 팀, 압박 강도가 센 팀 만났을 때 버텨줄까? 이거는 고민. 요거는 앞으로 좀 더 보자. 예.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진짜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 어제는 좀 편했잖아요 수비 쪽에서. 그렇기도 한데 예. 파라과이가 기본적으로 강팀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어제 경기. 그러니까 파라과이가 이제 약간 뭐 내려가 있고 이거 뭐 컨디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월드컵에서도 상대팀이 왔다 갔다 뭐 모르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파라과이한테는 통했으니까. 다음 뭐 볼리비아, 가나. 계속 해보면서 이제 맞춰가야죠. 네. 그러려고 이제 평가전이 지금 계속 있는 거고. 어쨌든 어제는 김민재 올리는 거 괜찮더라. 그러니까 박진섭 선수가 맨날 뽑히고 경기를 거의 못 뛰었어요 매번. 그렇지. 근데 박진섭 선수가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약간 튀어나가는 그런 수비보다는 좀 가운데가 더 나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진섭을 가운데 두고 김민재를 조금 왼쪽으로 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은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뭐 조금 수준이 낮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 뭐 가나랑 붙는다. 쿠드스, 세메뇨. 요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나와서 뒷공간 달려갈 때 박진섭 선수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김민재를 왼쪽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가 많이 붙는다면.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런 세메뇨, 쿠드스 이 정도 선수들 붙을 때 봐야지. 일단 뭐 어제 경기만 놓고 보면 김민재 선수의 이제 왼쪽 기용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의미 있었어 그 시스템은. 네. 아니 근데 그 백스리가 플랜 B라고 안 했어? 계속 플랜 A로 밀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트릭이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려워. 한 가나전쯤에 이제 볼리비아 가나 둘 다 이기면 드디어 플랜 A 완성. 그게 백스리다.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 없는 거죠 뭐. 완전.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플랜 B가 어쨌든 3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월드컵을 상대해야 되는 팀들을 상대로는 멕시코, 미국, 이번에 뭐 파라과이, 브라질 진짜 만나야 되는 팀들을 상대로는 다 3백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선에 10경기 동안 포백 쓴 거 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포백도 우리 써봤다. 플랜 A 포백도 이미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다 예선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때는 또 그런 팀들하고 했을 때 통하는지를 봐야 돼서 지금 포백은 안 쓴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도 백스리 이렇게 보여. 그래서 지금 플랜 A는 지금 이제 정황상 백스리라고 봐야 돼요. 플랜 A라고 하는 그 백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드컵에 상대해야 되는 팀한테는 쓴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백스리가 지금 플랜 A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민재 선수의 변화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홍명보 감독의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논란이 되는 것도 있고 이 발언 중에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 힌트를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같이 이제 견해가 좀 부족한 사람은 이거 도대체 해석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대표 아니에요? 예? 내가 어떻게 대표를 해? 그냥 두 분이 들은 얘기 이제 또 왜냐면 두 분이 얘기를 이거 해야 이제 또 제가 금요일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른 채널에 가서. 다른 채널 가가지고. 이제 방송국에 가서 또 대표로. 자, 일단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 뛰게 할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해석이 좀 필요하고 일단 뭐 어제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좀 세 가지예요.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월드컵 이번 평가전은 월드컵 1, 2차전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제 밝힌 부분도 있고 황인범 옌스 조합은 기회 온다면 쓰겠다. 손흥민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 활용할지 고민이다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전문은 여러분들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문일답으로 되게 상세히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는데 저희가 그중에 아까 했던 것처럼 분석, 해석, 풀이가 필요한 것들은 요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 번만. 그래서 월드컵 예상에서 일부러 한번 이렇게 해봤다. 브라질 경기와 파라과이 경기. 그다음에 옌스 좀 고민되는데 요 지점. 세 번째 손흥민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 쓸지 여전히 고민이다. 요 세 가지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소집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했는데 월드컵 1차전과 2차전을 가정한 준비였다. 1차전에서 강한 상대를 만난 이후 2차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다. 오늘 경기 파라과이 경기 내용이 좋았고 득점도 좋았지만 1차전 패배 후 3일의 시간 동안 파라과이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훌륭했다. 선수들이 첫 경기 이후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극복해낸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냥 사실 요거는 저는 그냥 감독이 할 말이다. 감독이 할 말이다? 감독이 그냥 뭐 사실은 뭐 월드컵 준비할 때 그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허정무 감독 때였나? 우리가 이제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선제골 먹힌 다음에의 그 시뮬레이션을 엄청 했다. 우리가 선제골 먹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월드컵 준비하면서 이제 어쨌든 A매치 2경기니까 1차전, 2차전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강팀 한번 만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우리랑 비슷한 팀 만난다. 시뮬레이션에서 선수들과 같이 뭐 연습해 본다. 이런 과정에서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뭐 선수들 칭찬도 당연히 해야죠. 브라질전에 졌을 때 저는 약간 그 이강인 선수가 좀 울먹이면서 그때 인터뷰했거든요. 좀 분해서. 어쨌든 그런 거를 어쨌든 우리가 극복을 해서 그 다음 경기 이겼으니까. 물론 경기가 뭐 파라과이가 기회가 많았어요, 사실.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이제 뒤집었다, 결과는. 우리 홈이긴 뭐 이점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감독이 할 만한 말이다. 이 정도는. 요거는 이제 패널 생각은 뭐 감독으로서 저는 그냥 시뮬레이션. 나도 이거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이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들리냐면 이걸 한번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원래 월드컵에서도 첫 번째는 강한 상대 만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약한 상대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소집할 때부터 아예 우린 그런 생각을 했어. 1차전 강팀 만나면 지고 2차전에 약한 팀 만나면 그걸 극복하는 이런 우리 시뮬레이션 차원에 다 우리가 플랜을 짜놨던 거야.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지. 그럼 대패도 그 안에 있었던 거야? 뭐 이런 거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계획에 짰다고? 이렇게 들리니까 나는 인터뷰 스킬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차라리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는 이 상황을 다 계획했다가 아니라 브라질 경기를 처음에 크게 진 다음에 야 우리가 그러면 어쨌든 월드컵 무대에서는 이렇게 질 경우들이 생기지 않냐. 그럼 이거 빨리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하는 데 나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수들이 이걸 극복해냈다. 나 진짜 우리 선수들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건 이것이다라고 하면 깔끔한데 마치 월드컵 소집 때부터 우리는 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니까 브라질 경기 진 거 이거 한 거 다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맞아요. 말이 안 되지 않아라는 오해의 소지인데 말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그렇게 깔끔하게 잘하지는 않아.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게 좀 남겨서 해서 그렇지. 맞아. 약간은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감독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거죠. 뭐 대표 당할 거를 계획을 하고 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라. 그건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홍명보 감독이 그 인터뷰 스킬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어쨌든 팬들한테 안 좋아요. 어떻게든 트집 잡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알아서 이거는 잘 헤쳐나가야지. 이거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야. 1차전 크게 졌는데 그걸 잘 극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잘 이겨내서 2차전 좋은 경기 펼쳤다. 이게 이제 그렇죠. 뭐 그래서 큰 문제 요거는 요거는 그래요. 요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옌스 카스토르프 활용법에 대해서 요것도 저는 그냥 궁금합니다. 카스토르프 활용이나 중원 조합이 좀 궁금한데. 요거.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깁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옌스 카스토르프의 출전 비중이 적었다. 황인범과의 조합을 실험할 기회였는데 안 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황인범이 지금 회복 단계에 있고 그 선수의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것이었다. 자, 오늘은 황인범이 들어오고 이후 원두재가 들어온 것은 중원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넣었다. 황인범과 옌스가 같이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번에는 경기의 흐름상 어려움이 좀 있었다. 라고 이제 밝히면서 삼선 미드필더 고민이 좀 있다. 앞으로도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 선수 장단점도 파악했기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김진규와 황인범을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했다. 지난 경기에서 되지 않았던 반대 전환을 기술 있는 선수로 해보고 뒤에 3백 3명이 채널을 커버하는 형태였다. 황인범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김진규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선수도 고민하겠다. 옌스가 될 수 있고 원두재가 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거는 제가 월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일단 결론부터 제가 이 워딩을 보면서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서는 약간 이런 구상이 있구나가 현재로서 옌스가 주요 옵션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정리해드리면 주요 옵션은 옌스는 주요 옵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이 얘기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백스리를 지금 많이 쓰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의 다양성들을 확보시켰어. 그러니까 만약에 포백이야. 그러면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하면 꼭 넣어야 돼.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어려웠어. 거기서 조합을. 근데 우리가 백스리, 중앙 수비수를 3명 세우면서 여기를 좀 더 공격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수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커졌단 말이야. 폭이 좀 커졌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은 공격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페어를 구성을 하면 그거는 황인범, 김진규라는 얘기야. 이번 경기처럼. 파라과이 상대할 때. 혹은 김진규가 빠지면 백승호도 가능한 조합이죠. 이 말대로 하자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컨트롤이라고 써요. 여기서 홍명보 감독은. 컨트롤이라는데 그걸 보니까 맥락상 약간 수비적인 조율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두재를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옌스 대신에. 그러면 좀 수비적인 컨트롤, 수비적인 어떤 걸 좀 더 생각한다 그러면 황인범을 일단 기본 옵션으로 놓고 원두재를 쓰겠다는 거예요. 박용우가 부상으로 사실상 월드컵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아니면 뭐 박진섭을 나중에 끌어올렸을 수도 있겠죠. 이 조합을 일단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황인범이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황인범 대신엔 김진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진규, 백승호, 김진규, 원두재. 김진규, 박진섭 이게 기본 카드예요. 그랬을 때 이 옌스는 이 두 가지의 공격적인 페어나 아니면 수비적인 컨트롤 페어로서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그 얘기 듣고 딱 그 인터뷰 다시 보니까 그러면 느껴지죠. 그래서 옌스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잖아요. 이 말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패널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감독이 쓰려는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대해 설명을 한 건데, 요건 이제 뭐 인터뷰보다 사실은 경기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어제는 실책이 있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원두재 선수를 넣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두재 선수가 딱 원두재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게스 언더웨어 코리아에서 달순애를 찾아주셨습니다. 와우! 예스! 우리 달순애 가족분들에게 최대 65%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게스가 미쳤습니다. 부어진 또 뭐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옷하고 수건하고는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부어진가 저런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 여러분들 제품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이 왼쪽이 퀵 드라이 클리어 드로즈 세트입니다.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게 5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가가 14만 원인데 달순애 가족분들에게 49,000원. 5개? 5개. 엄청난 할인가고 하나에 10,000원이 안 된다고? 게스인데? 그렇죠. 하루 종일 정말 이 산뜻한. 이게 그 에어로쿨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이제 건조해지고 시원해지고 하는 5가지 색깔 골라 입을 수 있다. 월요일 오늘 레드가 땡기는데 레드 입고, 화요일은 좀 블루 계열 입고. 그리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 하이플렉스 실버 드로즈 세트라고 게스가 또 오른편에 준비된 언더웨어까지 달순애 가족분들에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져보고 있다가 하겠지만 와 촉감 미쳤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게 독자 개발 고신축 원사를 써서 자 하나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보세요. 양쪽에서 해요? 갑자기 이게 여러분의 줄다리기 이렇게 늘어납니다 진짜. 이게 요 제품 말이죠. 요
허벅지 쪽 연결되는데 여기 밴드 처리가 있어. 요게 예술이에요. 특수 밴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고신축으로 만든 이유가 운동할 때 입으라고. 맞아. 편하게 말리지 않고. 나 테스트잖아. 테스트 때 언더웨어가 말려.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야,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게 운동할 때 입으면 더 좋은 게 제가 입자마자 놀랐던 게 왜 이렇게 시원하지? 밑에가? 맞아. 하이플렉스 실버 드로드 세트는 얼마냐? 3팩에 원래 원가가 84,000원인데 그 정도 하지. 33,600원에 3장을. 사장님 진짜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거기다가 이 게스 언더웨어 코리아 공식몰에 회원 가입할 시에 할인 쿠폰 3,000원을 줍니다. 구입은 쇼핑 탭이나 저희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좀 약간 파라과이에서 좀 많이 밀렸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실점 위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백스리 쓰면서 3-4-3을 쓰는데 미드필더 그 앞에 있는 두 명은 기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역할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민재 왼쪽 오른쪽 뭘 쓴 게 사실은 이제 아까 좋았다고 얘기한 것도 미드필더들이 올라가서 커버를 못하는 걸 김민재가 올라서 커버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기동력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박용우 선수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도 기동력이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이잖아요. 원두재 선수도 약간 비슷한 유형입니다. 박용우 선수랑 되게 장점이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기동력이 막 좋은 선수는 아니고 다만 볼을 받아서 공급하는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어쨌든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드필더 2명 쓰는데 수비 라인에 한 명을 지켜버리면 한 명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건 사실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황인범, 김진규 요 2명을 썼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선발 명단에 요 2명을 쓴 게 합리적이다. 왜냐면 이제 그 파라과이가 선수비 후역 수비니까 흔들어주는 패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옌스는 그런 유형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홍명보 감독은 사실은 황인범을 쓰면 김진규를 밸런스적으로는 잘 안 써요. 매번 그래왔어요. 황인범 다음에 백업이 김진규. 이렇게 이제 매번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둘을 넣었다는 건 파라과이가 많이 수비로 나오니까 흔드는 패스를 황인범, 김진규를 통해서 해보겠다. 옌스랑 조합을 이루지 않고 옌스가 그런 역할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오케이. 근데 후반전에 이제 파라과이가 조금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수비적으로도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고 공격적으로는 또 올라가야 되니까 요 간격을 이제 커버해야 되는데 그 간격을 커버하는 역할을 원두재 선수가 하기에는 조금 기동력이 좀 안 맞는다.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3톱 중에 한 명을 약간 내려서 그 원두재 앞에 놔야죠. 원두재 그리고 옆에 이제 김진규, 뭐 이재성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그 앞에 공간을 메워주면서 원두재가 이제 중원을 좀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만 수행을 하면 원두재 선수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너무 이제 공간이 넓어서 원두재에 좀 미스가 나더라. 그래서 뭐 컨트롤이라는 그 얘기도 뭐 수비적인 것도 있고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원두재가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유형이니까 옌스는 또 안정적으로 볼 공급하는 선수도 아니에요. 우리 브라질전도 잠깐 들어왔을 때 미스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옌스는 좀 싸우는 유형인 건데 그렇죠. 어제는 오히려 싸우는 유형이 더 적합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원두재 선수를 처음에 넣어서 아마 조금 이제 파라과이전에 실책이 있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좀 옌스에게 좀 기회가 가야 괜찮지 않을까. 근데 홍명보 감독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패노의 의견이자 평론이고, 그렇지. 내가 얘기한 거는 그쵸,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마치 박용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맥락이야. 근데 박용우를 끊임없이 썼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 맥락을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런 홍명보 감독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 패노는 옌스 카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뭐 안 되면 비판 받는 거고. 그렇죠. 아니 뭐 이거는 다 감독의 선택이에요. 감독이 쓰는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성공시키면 칭찬받고 못하면 비판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 때의 그런 비슷한 문제가 원두재 선수가 나오면서부터 또 좀 나와서 그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이야기고 손흥민 선수 활용법이거든요, 결국.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이 조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힌트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기자의 질문과 홍명보 감독의 발언을 그냥 전문 그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한번 그대로 저희가 문구를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일단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과 관련해서 손흥민을 2경기 연속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는데 활약이 기대에 못 미쳤다. 해법을 좀 찾았느냐. 후반에 나선 오윤규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윤규를 선발로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홍명보 감독은 오늘 손흥민은 후반에 출전시킬 생각이었는데 최다 출전 기념 행사도 있고 중요한 날이라서 선발 출전시켰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미국 멕시코전처럼 손흥민의 체력을 고려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고민했는데 앞으로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나옵니다. 아시아 예선에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손흥민 선수를 측면에 뒀는데 그 카드는 완전히 없어졌나?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손흥민이 어느 시점에 나가서 최전방 공격수를 맞느냐, 측면 공격수를 맞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다.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그 역할을 찾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자, 제가 있는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홍명보 감독의 생각이 좀 어떨지. 나는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아, 네네. 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홍명보 감독의 정설이다. 이미 일정한 결론이 머릿속에 좀 정해져 있는,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데 뭐냐면 일단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그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행사 라서 뭐 이렇게 했다. 이 정도로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도 좀 어제는 그냥 그랬나 뭐 그렇게 했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나오는 인터뷰를 보면 단어들이 계속 걸리는 게 어느 시점에 투입할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발이냐 교체냐 계속 고민한다. 그다음에 상황 봐가지고 언제 어떻게 투입할지 이런 워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정해진 게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주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어떤 선수건 뭐 닥주전이 있나? 어떤 선수건 뭐 자기 자리가 있나?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봐요.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비슷한 주제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 사실 주장 논란도 그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홍명보도 머릿속은 실제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손흥민을 선발을 쓸 수도 있지만 선발이 아닐 수도 있다. 상황과 뭐 상대에 따라서는 이건 뭐 제 비평을 뺄게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느껴지고 지금 이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 뒤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 맞아요. 네, 그거 준비돼 있나요? 네. 뭐라고 인터뷰하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는 항상 90분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돼 있다. 말씀만 미리 해주시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이 뭐 이렇게 하자면 해야죠.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0분 뛸 컨디션 준비가 되어 있고 컨디션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미리만 얘기해 줘라. 그럼 나도 충분히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그 안에서는 고민과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처럼 들려요. 진짜.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홍명보 감독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질문에 이거 있어요. 내가 지금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공격 라인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엄지성, 오영규, 이강인 이 세 명의 조합이 상당히 좋았다. 그러면서 지난번 미국 원정 평가 때를 묶어서 얘기하면서 이번에도 그랬고 오영규, 이강인을 하나의 페어로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볼 생각이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는 건 오케이. 그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영규도 좀 성장하고 있고 이강인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수니까 좋은데 지금 어쨌든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 그게 톱이냐 사이드냐 혹은 뭐 선발이냐 교체냐 이게 계속 고민되어지고 있구나. 그건 좀 명확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팬호 생각도 궁금하네요. 이건. 뭐 이것도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계속 인터뷰를 몇 번 했었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사실은 소집을 할 때도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뭐 기용하는 걸 생각을 해보겠다. 계속 그런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풀 타임보다는 이제 손흥민의 에너지를 딱 쓸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딱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선택을 이제 생각을 해서 월드컵을 준비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감독이 이제 어쨌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감독과 이제 항의가 되고 이야기를 하면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다. 그건 뭐 당연히 이제 팀을 운영하면서 감독이 선택할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딱 변화하는 시기가 9월 A매치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우리 3차 예선 때는 손흥민 선수가 홍명보 감독 부임한 다음에 7경기를 떴는데 예선 때 5경기가 풀타임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계속 선발로 나오고 풀타임을 계속 뛰었었고 몸 상태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빼는 일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9월 A매치 때부터 풀타임으로는 안 나오고 한 경기 선발 나오면 한 경기는 어쨌든 후반전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멕시코 경기 때가 아마 후반 투입. 그쵸, 후반 투입에. 배준호 대신. 그런 걸 이미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를 이미 좀 약간 여기서 좀 노선 변경이 된 것처럼 보인다. 9월부터. 그러네. 여러분들 해석입니다. 저희 의견을 담지 않을게요 일단. 근데 그게 뭐 사실은 옳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 본인의 선택. 이게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은 뭐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어쨌든 좋든 나쁘든 우리 팀에서 가장 날카로운 선수는 손흥민인 건 분명하니까 이거를 이제 잘 살려 쓰냐 못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뭐 비판을 받는 거고 못하면. 뭐 이제 당연히 감독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는 건데 한마디 영화 대사 이런 거 있지 않냐? 너나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만약 그래서 뭔가 결과에 따라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 발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주장 얘기할 때 왜 안 끊지 했거든 그 논란을. 기억나? 처음에는 뭐 기자회견에서 그냥 이렇게 됐어. 근데 그게 시끄러웠단 말이야. 안 끊지가 누가 안 끊었다는 거야? 홍명보 감독 이러면 정리를 빨리 안 하지. 그때 공식 기자회견 처음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급작스럽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급작스럽게 대답을 했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공항 인터뷰 또 도착해서 인터뷰 그리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왜 저걸 끌지? 그러니까 실제 그때도 우리 패널랑 다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에서 잘 어떻게 하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까지 드러내가지고 왜 만들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라고 했는데 이제 조금 실제 머릿속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건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 이미 정설로 굳어져 있구나 이 생각은 조금 그래서 그 정리 누가 한 줄 알아? 뭐 우리 대표팀의 주장은 손흥민이죠. 이거 홍보팀 직원이었어. 그래 맞아. 축구협회 뭐 관계자라고 막 나오면서 했었다 그때. 홍명보 감독은 그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도 이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팀의 그 직하이 뭐더라 하여튼 그 담당자가 자기가 기자들 이제 왜냐면 그때 막 A매치 앞두고 계속 그걸로 막 화제가 되니까 거기서 축구협회 쪽에서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이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머릿속에 계속 그래서 나도 이걸 보면서 이미 머릿속에는 결론을 내놨구나. 뭐 주장 이런 것과 지금 연장선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지금 대표팀이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런 순간은 어쩔 수 없이 와요. 손흥민 출전 시간을 줄이고 다른 선수를 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는 주제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뭐 영원히 20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제 끊어주는 이제 감독이 당연히 누군가 있을 텐데 홍명보 감독이 애초에 지금 반응도 안 좋은데 이 역할까지 자기가 수행을 하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되게 결과가 중요해지죠. 근데 나는 원론적으로는 언젠간 온다는 거라고는 너무나 당연해. 나는 근데 방법이 잘못됐어. 그렇지. 난 두 가지. 방법과 시기가 적당하냐는 건데. 나도 그거야. 그러니까 월드컵이 만약에 3, 4년 남았어. 근데 지금 나이가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 대안과 대책이 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월드컵을 반년 앞두고 이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건든다? 그렇지.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시기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서 좋을 게 없다는 거지. 진짜 있으면은, 근데 그때도 그랬잖아. 뭐 앉혀놓고 얘기해서 뭘 하고. 내부에서 해, 내부에서. 뭘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얘기 안 되니까 자꾸 밖으로만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뭐, 자기가 선택했으면 결과가 책임져야죠. 자,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 뭐 난리네요, 진짜. 채팅창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경기적인 부분 다 살펴봤고, 열월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국대 관중, 관중 수를 좀 믿기가 좀 어려운데요. 22,206명이 어제 경기를 관람하러 가셨습니다. 눈에 띄게 빈자리가 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이 A매치에 손흥민 선수가 있고 이강인 선수가 있고 김민재 선수가 있는 이 A매치에 2만 명대를 저는 본 기억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보세요. 관중석이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예, 한 장 더 있죠. 손흥민 선수 장면 내도 저렇게 뒤에 진짜 좀 관중석이 텅텅 비면서 흥행 면에서는 굉장히 저조했죠, 사실.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경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치. 우리 대표팀이 계속 매진 사례가 나왔던 건 결국 지금 아까 나왔던 우리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 힘이 되게 컸어요. 예. 그리고 이 경기는 손흥민의 국가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아, 그렇지, 맞네. 네, 근데 이제 관중수가 이거는 대표팀의 3분의 1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안 찬다? 이거는 사실 되게 심각한 일이고 예. 이제 저번에 이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벤투 감독 이후에 벤투 감독 때는 뭐 이제 분위기 좋았으니까 그때 이후부터 클린스만 감독 체제였잖아요. 네. 그때 2023년에 A 매치를 7경기 했어요. 튀니지전 한 경기 빼고 다 매진입니다. 튀니지전도 59,000명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클린스만 비판 많이 받으면서도 난 손흥민, 이강인 보러 가고 싶어. 대표팀 선수들 보러 가고 싶어. 호감이었다는 거죠. 우리 대표팀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기본 호감이었지. 뭐. 그리고 당연하죠. 심지어 클린스만 경질되고 3월 황선홍, 6월 김도훈 매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홍명보 감독이 딱 됐는데 그때부터 매진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명확한 이제 단계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진짜 여론의 그 동향이 딱 있네. 그렇죠. 딱 이제 있죠. 그때부터 지금 매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매진된 경기가 딱 한 경기 브라질전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에 대한 사실은 우리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러 가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재밌게 또 즐기고 물론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 월드컵 경기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브라질은 브라질 선수 보러 간다. 이런 이제 이유가 있지만 파라과이랑 했을 때 굳이 보러 가고 싶지 않다. 이건 대표팀에 대한 약간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 나온 상이다. 왜냐하면 그 클리스만 때는 어떤 경기도 되냐면요. 태국, 싱가포르, 중국 이런 경기도 다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파라과이가 그런 팀들보다 훨씬 더 위체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맞네.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예.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요. 손삼성과 인천의 경기. 이때 이제 매진이 됐는데 관중수 보시면은 22,600명 더 들어왔어요. A매치 때보다. 그쵸. 전자석 매진. 야, 내가 어제 경기 시청률을 혹시 보려고 지금 찾아봤는데 아예 뭐가 안 잡혀 있네. 시청률.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을까? 아니, 종편이야 케이블이야? 3 나왔어 3. 3.8.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3 4 이 정도 나왔네. 원래 보통 잘 나오면 어느 정도 나와요? 기본 수치 그러니까 잘 나오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나와도 10은 나와야지. 10은 나와. 아무리 안 나와도 옛날처럼 3, 40 나왔 때는 아니더라도 지금 3하고 4가 나왔다는 얘기네. 그것도 우리 선수들이 총출동했는데. 저는 명확해요 이거는. 박지성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돼요. 박지성이 그때 이 문제 터졌을 때 그랬잖아요. 맞아. 명언을 남기셨죠. 내가 축구 쪽에 오래 있었는데 축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좋으면 과정에서 잘못한 거 다 잊어주더라. 그런데 세상은 달라졌다 생각하고 특히나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은 과정에서 이 문제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계속 두 개로 이거 따르게 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대표팀 잘 되라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축구 쪽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큰 먹거리인데 당연히 잘 돼야지. 근데 그거랑 뭔가 그 과정에서 잘못했던 걸 지적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 그 원인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이거 해결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민심이 돌아선 거는 스스로 경기인들이 이거 만들었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민심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정몽규 회장을 사선에 성공시켜줬을 때 우리는 우리 한 70, 80%가 정몽규 사선 안 된다 이랬는데 경기인들, 축구인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90%의 지지로 당선시켰어. 그때 사람들은 민심의 상처를 어떻게 받았냐면 두 가지를 받지. 하나는 무력감을 느껴. 우리가 뭐라고 해도 세상은 안 바뀌는구나. 두 번째, 분노를 느껴. 말을 표현할 수 없는. 이 무력감과 분노가 겹치면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지난 이제 브라질 전에 제가 JTBC에 출연을 하는데 겹친 거예요, 시간대가. 내가 시청률 이겼습니까? 이겼어. 진짜? 진짜? 내가 이겼어? 시청률은 결과는 모르겠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걱정을 한 거야 이제 제작진이. 축구랑 겹치는데 그래서 그 앵커도 오프닝으로 장난으로 축구는 후반부터 보는 거예요 막 이랬거든.
근데 오히려 평균보다 더 늘었다는 거야. 시청률이. 그러니까 내가 비니시우스 이겼다. 내가 비니시우스보다 위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내가 이스테방보다 이겼다. 히샬리송보다 이겼어. 아니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막 걱정을 했는데 이게 조금 많이 이게 여론의 추이가 좀 많이 좀 꺾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어제 뭐 관중이 많이 없으니까 평일에서 했다. 평일 그리고 뭐 추워서 근데 이제 그 앞에 클린스만 그때도 보면 다 화요일 금요일이에요. 그래. 아이고 뭐 주말 한 게 어딨어. 10월 11월 한 경기 다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날씨 때문에 뭐 날짜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거 어렵지 않잖아 이거. 사람 마음이 똑같아. 보기 싫다. 경기를 좀 보기 싫은 컨텐츠가 돼버렸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게. 이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분도 일곱 쭉 끌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왜냐면 축구 얘기하고 월드컵 앞두면 좀 흥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요즘은 막 주변에도 막 계속 그래. 아직도 축구 보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고 막 그래. 그래서 아마 어제는 그 뭐 축구협회가 진짜 위기감을 느낄 만한 인원이 나왔다. 왜냐면 그전에는 그래도 한 80은 차잖아요. 80%는 찼는데 이번 경기는 진짜 30% 찬 거니까 이건 진짜 위기감도 느꼈을 것 같고 사실 선수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떡 들어왔는데 비어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선수들도 아무래도 뭐 선수들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선수들도 아마 이걸 뭐 느꼈을 거다. 이제.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잖아요. 국감하고 있죠. 지금 뭐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이번에 나간다고 하던데 아마 거기서 뭐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터지면 뭐 하냐고 안 바뀌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임마. 미안해. 나는 할 만큼 했잖아. 야 나한테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진짜 최소한. 그러니까 빨리 중계 들어가서 정의를. 그걸 내가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고. 왜 이러고 있냐. 너무 답답해.